한방 다이어트 잘 되시나요? 굉장히 단시간에 요요가 오신 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흉가 체험하는 곳인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럴 거야? 그 사람한테 마왕이 필요해. 마왕을 쏘시고 미친가! 마왕 끓이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저거? 이상한 양반이네 저거. 어쨌든 간에 이 환자한테는 마왕이 필요하니까 마왕 넣어주고.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명쾌한방 구독자 여러분. 연초에 항상 다짐하는 거 있으시죠? 뭘까요? 나 오늘 여기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죠? 다이어트 하면은 사실상 뭐 양의학 한의학 얘기했을 때 그죠? 양의학이 우리나라에서 비율이 많이 크고 한의학은 뭐 비율이 작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특히 다이어트에 있어 가지고는 한의학이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한방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굉장히 많죠. 한의사들 사이에서도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라고 하죠. 어떤 치료 프로토콜을 공유하는 한의원들끼리 같은 치료를 가지고 같이 광고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살을 빼주는 쪽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한방 병원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데 잘 되시나요? 아마도 이 링크를 타고 유튜브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됐던 분들 내지는 잘 됐는데 요요가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시즌 1부터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 모습 어떤가요? 예전보다 조금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일단 뭐 운동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천천히 변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던가 어떤 촬영을 앞두고 있다라고 단기간에 좀 다이어트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몸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한의원을 찾으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빠른 시간에 몸 상하는 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빨리 빼고 싶다고 하면 사실상 양방에서 주사치료나 이런 걸 강력하게 가는 분들, 식욕을 완전 차단해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해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이어트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약재가 뭘까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약재가 마황입니다. 마황이라고 하면, 마황이라는 말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에페드린이다 하면은 나 그거 알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거는 마왕에서 추출된 성분인데 그게 이제 입 자체를 좀 까끌었다고 보통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입맛 떨어질 때 입에 혓바늘 쓴 것처럼 입맛을 떨어지게 해주고요, 심장을 두근거리게 해주고 땀을 배출되게 해주고, 심장이 두근거리니까 당연히 어때요? 안 움직이고 있는데도 운동한 것처럼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해요. 열량이 소모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이걸로 해서 잘 빠지는 분들은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과도하게 쓰면 당연히 부작용으로 손떨림도 막 생기는 분들도 있고, 체중은 빠졌는데 체중 빠져서 모양은 좋아졌으나 손 막 떨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아니야만 못한 거죠. 아니면은 체중을 너무 과도하게 빼고 나서 어떤 생리불순이 온다든가, 아니면 남자분들은 어떤 이제 백이라든가 생식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오는 분도 간혹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심한 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변을 본다고 가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정액이 쭉 새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왕을 많이 잘못 썼을 때. 근데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한의사분들이 많이 공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왕을 잘못 썼을 때 정액이 새 나오는 그런 경우를 받느냐고 하면, 제가 그래요. 저는 마왕을 복용을 하면 사타구니 있는 쪽부터 시작해서 뻐근하니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걷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서 몸 자체가 전체적으로 붓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저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다이어트 약을 마왕의 농도로서 조절을 해가지고 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환불해줘 버리고 더 이상 치료가 안 됩니다 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의료도 사업이긴 하지만 결국엔 의료잖아요. 의료라면 이 사람이 왜 남들은 다 잘 된다는데 안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 데 있어 가지고는 사실상 에페드린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커피에 대해서 얘기할 때처럼 부신이라고 하는 기능을 굉장히 자극을 하는 약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굉장히 많이 방출을 시켜요.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어때요? 아, 너 얼굴 왜 이렇게 안 됐어? 왜 이렇게 말랐어? 얼굴이 왜 이렇게 퀭해졌어? 이렇게 얘기하죠. 스트레스를 단시간에 받으면요 굉장히 사람이 퀭해지고 말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노출이 되게 되면 혈당치가 오히려 올라가게 되고요, 몸이 붓게 됩니다. 그것처럼 혈당이나 이런 게 과다하게 공급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할 때 뭐 먹습니까? 단백질 음식, 그죠? 닭가슴살 체중 대비 몇 프로 해가지고 몇 그램 해가지고 닭가슴살에다가 야채에다가 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 식단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구성이죠. 지방을 가능하면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은 결국에 당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물론 이제 질이 좋은 포도당과 안 좋은 과당이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단백질 또한 내 몸에 비해서 내 뭐가 필요로 하는 양에 비해서 많이 들어올 때는 그것 또한 당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죠. 그러면 인슐린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반복돼서 되다 보면 점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야, 그냥 안 먹고 운동하고 하니까 그냥 빠지던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0대 때 7월 17일 재헌전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살 뺄 거예요. 100kg가 넘던 막 거구였는데 살 뺄 거예요 하고 나서 딱 음식을 조금 먹기 시작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분이신데 굉장히 좀 시크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빠져야 빠지는 거지. 딱 이러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학생들 방학은 좀 기니까 9월 1일, 9월 2일 이때쯤 개강을 했는데, 개강할 때까지 제가 몇 킬로를 뺐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최종적으로 빠진 몸은 68kg였어요. 굉장히 단시간에 거의 40kg 가까운 체중이 빠졌단 말이죠. 너무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이거 그냥 의지력 문제지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 만성 피로로 가게 되고요, 잠도 문득문득 잘 안 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몸 자체가 굉장히 슬림해지고 다 괜찮은데 피부에 광택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개기름이라고 해서 너무 과해도 문제지만 너무 뭔가 이렇게 흑빛이라 그러죠. 탄력이 없는 그런 식으로 피부 탄력이 없어지게 되고요, 내가 내 피부를 만졌을 때 뭔가 거칠거칠하니, 꼭 왜 비듬 있죠, 비듬이 일어날 때 피부 이렇게 긁으면 허옇게 되는 거, 그런 식으로 다리나 이런 부분들에 각질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저도 이제 쭉 보다 보니 다이어트 일반적인 마왕제로서 다이어트가 잘 되는 분들은 굉장히 잘 돼요. 그런 분들은 그걸로써 하면서 음식 조절하고 식이 조절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되는 분들은 평소에 식습관이나 어떤 생활 습관이 스트레스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게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커요. 그런 분들이라면 사실상 마왕을 이용해 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것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부신을 계속 자극해서 계속 쥐어짜다 보면은 결국에 신장 자체가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신장 자체 여과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아주 안 좋은 경우로도 많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에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오히려 잘 드셔야 됩니다. 어떤 걸 잘 먹어야 돼요? 지방을 잘 드셔야 돼요. 지방을 잘 먹게 되면 커피편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지방질이 담즙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 담즙이 독소를 제거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IGF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나오게 되면서 더 도와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게 된단 말이죠. 그러게 되면 점점 혈당 대사가 원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췌장이나 이런 데 부담이 덜어지니까 나중에 돼서 당뇨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갈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분들은 사실 예비 당뇨 환자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남들처럼 일반적으로 했는데 나는 안 빠져요, 더 쪄요, 이러면은 나는 혈당부터 시작해서 뭔가 대사 자체가 이미 교란이 되어 있구나, 이 교란되어 있는 걸 바로잡기 위한 치료를 해야지, 물론 다이어트도 치료의 일환이긴 합니다만 치료를 해야지 그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든 살만 빼가지고 만들려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칼로리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칼로리라는 건 어차피 숫자 장난이고요, 그거 가지고 크게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경우는 사실
어려운 환자들분들, 잘 안 빠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칼로리 계산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백질도 고단백을 먹게 되면 당연히 당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저탄고지라고 하죠. 좋은 기름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줄이되 가능하면은 포도당으로 드시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과당 섭취를 최대한으로 줄이셔야 돼요. 야채를 많이 먹되 야채도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농 야채가 아닌 야채들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제초제 성분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이제 물론 잘 씻고 한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그 식물 자체 내에 이미 배겨 있는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좀 한번 싹 바꾸시고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운동은 어떤 게 좋을까요? 유산소 운동이 있고요, 무산소 운동이죠. 대표적으로 유산소 운동은요,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되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 난 사춘기도 지났는데 성장 호르몬은요, 어린 친구들이 성장하는 데 물론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라고 붙여졌지만 그 자체가 몸에 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낮춰준다든가 그 다음에 몸의 근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요, 보통 무산소 운동에 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별로 안 나오고 성장 호르몬만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걷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걷는 게 좋은데 문제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운동으로서 좀 장시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바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무산소 운동 좋아하는 분들 있으면 저도 무산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무거운 거 들고 이런 걸 드는데 얼마 전에도 소시적 생각하고 좀 들어봤더니 그래도 데드리프트도 꽤 많이 들어서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자랑을 했더니 나이 들어서 40 넘어서 그런 짓 하다가 잘못하면 훅 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무산소 운동을 하면요, 성장 호르몬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스트레스 호르몬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점 나쁜 점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내 몸 상태를 잘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다 하면 제일 좋은데 시간이 안 되면 어떤 게 좋습니까 하면은, 사실 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시나요? 타바타라 운동이라고도 하고 HIIT라고도 하는 그 운동이 있어요. 한 3-4분 정도 내에 전신을 막 계속 이렇게 한 운동해주고 한 5초에서 6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했다가 이렇게 해서 보통 한 3분, 4분 뭐 이 정도 내에 하는 게 있거든요.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처음에는 전 그 영상 보면서 그랬어요. 야, 이게 뭐 운동이 되겠나 했는데 생각보다 숨찹니다. 근데 그거를 3-4분 정도잖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걸 또 보고 하기에 뭔가 내 자신이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가벼운 언덕길 있잖아요. 가벼운 언덕길을 막 전력 질주를 한번 해보세요. 한 30초 정도. 그 다음에 한 30초 걸었다가 또 30초 전력 질주 했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번이죠. 3번이면 3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해보면 운동량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은 많이 나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산소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 이제 운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음식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미 요요가 온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다이어트를 해서 몸이 건강해진 것 같으나 체성분 검사상도 너무 구성이 좋고 하나 생리의 교란이 왔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탈모라든가 어떤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더불어서 생겼다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약물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어 있다든가 몸이, 그런 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마황을 쓰는 거는 금하셔야 됩니다. 물론 체질에 너무 잘 맞아 쓰는 분들도 있고, 그걸 갖다가 아주 묘한, 아주 적당한 양을 정확하게 캐치해 가지고 써가지고 특효를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모두가 다 틀렸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약재이기 때문에, 특히나 요새 이제 임의로 그냥 약재 시장 가서 구해가지고 드시거나 이래가지고 많이 망가져서 간수치만 올라가서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지는 맙시다. 오늘의 결론, 다이어트 결국에는 주체는 나예요. 나. 내가 주체가 돼야지 누가 주는 약, 누가 주는 치료, 누가 해주는 치료, 이것만 가지고 살을 뺀다? 그럼 그 조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내 몸에
부족한 점이나 약한 점을 캐치를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식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일상적으로 체화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게 다이어트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어떤 목적으로 나 어디까지만 빼야지 이게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꾸준히 유지하다 보면요, 계속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체중이 되면 그 상태에서 적정 체중에서 유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마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른 사람들은 하게 되면 점점점 근육이 붙으면서 정상 체중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마음을 썼을 경우는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몸의 밸런스를 잡아준다. 이게 인체에 있어가지고는 모든 어떤 치료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진리니까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파악이 잘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오늘의 결론, 명쾌한방 저희 동편부부 안에는 오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 받아보셔서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면서 어디가 약한지를 캐치를 해서 정확한 진단 하에 생활을 하시고 식습관을 계획하시고 운동을 계획하셔가지고 가신다고 한다면은 저만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슬림해지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도 많이 슬림해지고요. 슬림해지면서 힘이 없고 굶주린 배를 쥐어잡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에너지도 나고 그 다음에 살도 빠지고 남들이 안색도 좋아졌다고 하고 그런 부러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올 겨울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되신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